예, 반갑습니다. 예, 곡성에서 온 문영규라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이 청년분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5년 차예요. 사회적 농업 지원이 5년 차고 한 해 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있고 그 변화들이 어떤 힘이 돼서 차후에도 쭉 좋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 자신도 한편으로 좀 뿌듯한 것도 있어요. 여러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정들이 있지만 각각의 어떤 방향이 있고 진행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희 사례가 뭐 어떤 점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한 사례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일 텐데 자꾸 사례 발표를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생각을 좀 바꿔먹었습니다. 저희가 약간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례로 여러 곳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또 한편으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사례가 충분히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면 텍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 위주로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드렸고 이제 교재에는 실렸는데 요건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사진 자료가 또 있으니까 교재에 없는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제 얼굴 보세요. 아니면 그 교재를 보시던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사례 발표를 하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회적 농업 사례에 직접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한꾼의 협동조합에서 왜 이 일을 하는가, 어떤 방향에서 하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농업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로 들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청년들에게 또 지역에게 어떤 유익함을 줬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꾼의 협동조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기 어떻게 농식품부 관계자분은 안 오셨죠? 농어촌 농어촌공사에서 오셨나요? 네. 딴 게 아니고 어쨌든 사회적 농업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김정섭 박사님이라든지 그 당시 농식품부 담당 본본들께서 사회적 농업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청년을 넣어줬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마다 인구 소멸 때문에 온갖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다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농사 짓는 청년들, 농업이 아니라 농사.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에서는 이제 반농 반엑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작업자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해 오는 경우만 사실 지원 제도가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는 농사와 무관하게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하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농사는 빼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문화라든지
수상공인으로 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최근의 경향성을 봤을 때 청년들이 농촌과 지역을 찾는 이유는 도시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도시에서는 뭔가 어떤 묶여있는 그 시스템 내에 내가 묶여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조직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삶들이 싫기 때문에 농촌으로 오는 청년들이 많고 그 청년들 중에는 작업자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지어서 자기 삶을 좋게 아름답게 꾸려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농촌에 와서 농업으로 내가 성공을 하겠다. 뭐 블루베리 농장을 해서 성공을 하겠다. 포도 농장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그런 농업의 성공을 목적으로 오는 청년들보다 작게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오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을 봤더니 사회적 농업에서는 같이 농사만 지면 된대. 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자부담도 없어.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없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농장의 형태로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오히려 그런 다양성들을 인정해 주니까 또 응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전적으로 이제 그 당시 준비했던 여러 박사님들이 저희 마을에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셨는데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 쪽에 대해서 좋게 또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 지금까지 4년을 하고 5년째를 접어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희 지역 자체도 많이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농식품부는 안 계시지만 농어촌공사 그 사회적 농업 산업 협회 이쪽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군의 협동조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래도 잘 안 보여요, 그죠? 제 얼굴만 보세요. 저희 한군의 협동조합은 2013년 5월에 창립이 됐어요. 이제 만 10년이 됐습니다. 올해 10주년이고 저희 보통 협동조합을 하면 어떤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어떤 6차 산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으로 보통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저희는 애당초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진행이 됐어요. 마을에 한 서너 가구가 어울려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의 관심은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것에 좀 공동의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모여서 같이 농사도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마을 단위로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협동조합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 자체가 지속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인지 뭔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마을에 필요한 커먼스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커먼스라고 하면 이제 함께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데 함께 이제 하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공동 농지도 좀 있고 같이 적정 기술, 대안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공방도 짓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겸 작은 도서관 건물도 직접 짓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저희가 하기로 했던 것이 저희들은 이제 중년, 제가 40대에 이제 귀농을 했는데 중장년은 알아서들 귀농을 하잖아요. 자기의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벌은 것도 좀 이렇게 취입도 하고. 근데 20, 30대 청년들은 자기 자본이 없고 또 관계도 농촌에 관계망도 없고 이래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자. 저희처럼 지속 가능한 삶이라든지 요즘 한참 더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는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농촌을 찾는 청년들을 도와주자. 어떻게 도와줄까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공방, 작은 도서관 겸 카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동 숙소 이 세 가지를 마을 조합원이 땅을 무상 임대를 하고 저희가 직접 무상으로 노력봉사로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1년을 해봤어요. 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던 중에 기사를 봤는데 사회적 농업이라는 제도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차에 이제 저희가 신청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그러니까 한군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농업을 신청하게 된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어떤 가치, 어떤 목적 하에서 이 일을 하게 됐는지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이제 한군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청년 자자공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보시면 그 밑에 그림 보여주세요. 이 글은 올해 이제 청년들을 모집하면서 작년 12월달에 청년이 직접 사회적 농업 과정을 마치고 마을에 정착해서 이제 올해는 사회적 농장 운영 대표예요.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직접 모시는 글을 쓴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니 이러한 가치에 공감하시는 청년분들은 지원을 하세요라고 이제 모집 공고를 만든 거예요. 그 웹자보로 만든 건데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럼 이야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시는 글.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들의 작동 원리에 의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배움은 무엇일까요? 한군의 협동조합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는 청년들을 돕고자 청년 자자공 과정을 운영 중이에요. 자연, 자립, 공유의 첫 글자를 따온 자자공은 자연에서 자립하는 힘을 기르고 공유함으로써 풍요로워짐을 뜻해요. 지구에 덜 해로운 방식으로 작은 농사를 짓고 시골살이에 필요한 자립기술을 익히는 한 해살이 과정이에요. 2019년부터 매년 5명 내외 참여를 모집했어요. 현재는 13명의 청년이 쉐어하우스나 인근 마을에 정착해 농사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대안적인 삶을 상상하고 탐구하는 당신의 여정과 연결되길, 서로에게 선명한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라요. 한 대의 마음을 담아 청년 자자공 드림. 명확하죠? 어떤 성격인지. 사회적 농업을 청년 대상자로 해서 청년을 참여자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어떤 농업에서의 성공, 기술적인 어떤 가르침, 배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명확하게 다른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함께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 가운데 농사는 이제 중요하게 자급자족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넘겨주시면 과정 안내를 보시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금 농사를 지어요. 공동 논이 있고 밭도 개인별로 분양을 하고 공동 농사를 짓는 밭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어떤 특정 작물을 하지는 않고 같이 시골살이에서 내가 농사짓고 작업자족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품목들을 정해요. 그러다 보면은 한 2~30가지가 돼요. 뭐 벼농사도 하고 뭐 지금 3월달에 되면 감자서부터 뭐 당근,
콩, 깨, 고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허브류, 그다음에 채소류,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이제 나무도 이제 식재도 하고 굉장히 품목이 많아져요. 이것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기가 농사짓거나 아니면 산에서 들에서 채취한 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과정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시골 음식 만들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생활 자립 기술이라고 해서 용접, 목공, 간이건축, 바느질, 옷수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 내용도 청년들하고 참여한 청년들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정하고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시골에 살러 왔으니까 시골이 어떤 곳인가 탐방을 가죠. 먼저 정착한 청년들이랑 또 잘 살고 있는 농부님 댁을 찾아서 탐방을 가기도 하고, 지역의 이제 그 자연 환경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탐방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전에 없이 청년 중에 몇 명이 지리산 종주를 합시다 해가지고 지리산 종주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소통이에요. 이제 토론인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걸 토론하기도 하고, 작물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청년의 삶에 대해서도 토론하기도 하고, 비건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청년들이 얘기를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책 없이 이제 토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류 활동들이 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초대를 해서 시골에 여기 청년 자자공에 있는 청년들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2박 3일간 초대를 해서 같이 농사 보내기도 하면서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우리한테 필요한 삶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거 넘어가고, 중요하게 이제 청년들하고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올해 3년째인데, 청년들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본인이 어떤 그 가치를 자기가 생각하는 걸 펼치는 활동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학교에 인근 이제 지역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텃밭 수업을 해요. 학교 생태 텃밭 정원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지역의 다른 분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학교에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 당시에 그 교육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자께서 굉장히 동의를 하시고 좋아하셔서 교육농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곡성 지역에 만들었어요. 미래교육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재단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에는 3개 학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지역에 1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참여하신다고 보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 저희 청년들도 그쪽에 어떤 의미를 두고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올해 새로 온 청년들도, 관심 있는 청년들은 이제 실습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 활동 내용은 이제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가 4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가 어떤 유익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청년들이 올해도 이제 총 지원하거나 문의한 사람 한 15명도 되고, 1차 서류 지원에 통과가 돼서 저희는 그냥 교육받으러 잠깐 오는 개념보다도 한 건의 자자공, 청년 자자공, 그 사회적 농장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집을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오는 청년도
지금 3명이나 돼요. 5명, 올해 온 5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그냥 와서 뭐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혹 계속해서 살아갈지도 모르는 이곳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모여서들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와서 보시라 해가지고 1박 2일로 저희 지역으로 방문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1, 2월 달에 방문을 해서 서로 면접을 보는 거죠. 청년들은 우리한테 궁금한 거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모여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사항들을 이제 서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단순히 잠깐 프로그램 하고 간다기보다는 와서 이제 살아가는 청년들 위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갖는 유익은 그러려면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일 큰 유익은 뭐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선배 귀농한 사람들, 학군의 협동조합의 사람들이 그렇고 그 이후에 자자공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한 13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구나. 시골로 가면은 먹고 살 것도 없고 돈도 벌기도 힘들고 농사짓는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즐겁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구나. 이걸 보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게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집도 구할 필요도 없고 같이 기거하는 또 집이 있잖아요. 5명이 사는데 각 방을 드려요. 각 방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 문제도 없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자족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농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짓는 방식은 뭐 흔히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퍼머컬처라든지 자연농이라든지 재생농업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기존의 농사와는 다르게 자연의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살리는 농사를 짓는데 그런 거에 또 가치를 두고 오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런 농사를 배우러. 그렇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자 이런 좀 고민된 가치가 있어서 그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뭐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요. 목공, 용접, 적정 기술 이런 것도 어쨌든 해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유익함이 있어서 오면은 안정감을 느끼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또 성공 사례를 보면서 어떤 가능성을 자기가 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5년차가 지나면은 지원 사업이 없어지지만 저희는 일단 와서 묵을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차월에도 오겠다라는 청년들이 꽤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돌봐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새로 청년들이 오면 와서 처음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물론 사회적 농업 예산 중에 이제 간식비를 부식비 형태로 이제 장을 볼 수 있게 돈을 주거든요. 이제 쌀도 주고. 그래서 먹는 걸 직접 해먹는 수고가 스스로 해야 되지만 그 먹는데 사는데 먹거리 비용도 안 들어요. 또 주위에 이제 협동조합 사람들이 철마다 뭐 청국장을 만들었다 하면 청국장도 갖다 주고 김치를 하면 김치도 갖다 주고 뭐 떡을 뽑았다 하면은 이제 떡볶이 떡도 갖다 주고 떡국떡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을 게 들어와요. 요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재료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돌봄의 관계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편하게 정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착의 유익함이 실제로 있고 이후에도 그런 품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협동조합이 좀 약간 오지랖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좀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공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주로 프로그램이나 도서 선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청년들로 싹 바뀌었어요. 운영위원장까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강좌 개설이나 이런 쪽에 참여를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 활동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이제 지역에 이제 저희 어두운 농촌 지역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개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 또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앞장서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청년들이 또 중심이 돼서 하고 있어요. 또 지역에 이제 저희 협동조합 사람들하고 같이 농사를 어울려서 짓는 게 많은데 가장 큰 게 공동 모짜리를 하는 거예요. 모짜리를 같이 이렇게 한 1000판 정도 모파를 이제 해서 모를 키우는데 그 작업에서도 지금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청년이에요. 오히려 저희들이 막 밀려나고 있어요. 저도 청년인데 마음은. 그래서 이제 지역 자체가 이런 게 공동체성이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먼저 귀농한 사람들도 오히려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또 청년들이 와서 어떤 청년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마을 영화제를 만들었어요. 영화제도 같이 참여를 하고 마을 음악제도 만들어가지고 작년까지 이제 2회를 했는데 음악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청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지역이 갖는 유익함이고 현재에 있어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저희 스스로 좀 생각한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농장이 청년들이 들어오는 마을로 농촌으로 들어오는 통로였다면 현재까지 4년이 올해가 아니죠. 어느덧 청년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시로 외부 청년들이 와서 지내다 가기도 하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농업 지원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이제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좀 제도에 청년을 포함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 얼굴 그만 보시고 사진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마다 3월이면 신혼제를 열고 새로 오신 청년들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신혼제를 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신혼제를 했는데 이거는 그 전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농서 토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농서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청년들 중에서 이런 농서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연농에 대한 것도 있고 이건 4,000년의 농부라고 미국 사람이 1920년대 방문을 해서 동양의 전통 농업에 대해서 좀 찬사를 했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보기도 하고 퍼머컬처 책을 보기도 하고 요즘 한참 뜨거운 보전 농업이라고 하죠. 이 책을 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직접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청년들이 짓는 논인데 저희가 이제 지게를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지게도 져야 된다 하더니 이제 지게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제 모짜리를 만드는데 경운기로 이제 모짜리를 로타리를 치잖아요. 로타리를 치는데 이게
그 오토가 아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발동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완력이 좀 필요해요. 완력이 필요한데 굳이 여성 청년분들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하겠다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이분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2박 3일 그 도시 청년들을 그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같이 손모내기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손모내기 하고 이거는 이제 피살이 하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토종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한 논배미에 8가지 토종별을 지금 심어놓고 그 편말을 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면은 문제가 뭐냐면 다 이제 어차피 손모를 하긴 하지만 벨 때도 기계로 못 빼죠. 컴바인으로 못 빼고 직접 다 낫으로 베가지고 탈곡기로 발탈곡기 뭐 홀대 이런 걸로 털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보인데다 그 12월 말까지 탈곡을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어요. 근데 먹는 것도 이제 자족을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서 이게 두부 만드는 과정이에요. 두부도 지금 만들어 먹고 있고 지은 콩 가지고 메주를 담그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고 김장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청년들이 지을 수 있는 밭을 제공을 하면 이제 구상을 해요.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자기들끼리 열띤 토론을 하는데 이제 구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누구는 이게 영국의 멸종저항 표시가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뜻으로 멸종저항 그룹에서 마크를 이제 모래시계 모양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널리 퍼지게 하자 해서 와이파이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자연을 닮은 밭에서 큰 나뭇잎, 작은 나뭇잎 이거는 틀밭이고 이런 형식으로 자기가 근데 저희는 무경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이렇게 밭이 처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이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런 과정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 밭을 싹 갈아줘가지고 자 여기서 농사를 이걸 지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농사에 대한 토론을 하고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이고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는 어떤 것인가라는 걸 구현하는 과정을 스스로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대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와이파이 모양이고 여기 멸종저항 모양이고 이거는 이제 일하다가 좀 화장실에 너무 멀다 해서 화장실 만든 인디안 TP식으로 만들거든요. 이제 콩농사를 짓는데 저희는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해요. 이제 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풀이 하는 역할은 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대신 다른 작물을 광합성을 방해할 정도로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베어줘야 돼요. 그거를 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숙소가 모자라서 옆에 농막식으로 숙소동을 짓는데 이것을 청년들하고 직접 같이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모습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름감 만드는 모습이고 이제 용접해서 난로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정기술 한군에가 처음에 적정기술 난로로 유명했거든요. 적정기술 난로 화덕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것을 이제 청년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마을에서 장을 열어요. 장을 여는데 청년들이 직접 저희가 두부를 만들면 이제 비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비지버거나 비지 강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도시 청년들을 방문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모이게 해서 같이 저녁 때 토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저희 운영진에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하게끔 본인들의 생각을 담아서 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대나무 공유도 하고 이거는 마을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해서 하는 건데 마을 어르신들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시골 음식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는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청년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르신을 찾아뵙고 그걸 설명 듣는 모습입니다. 우드 카빙하는 것도 하고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농사를 짓고 왔는데 그냥 뭐 손못 내기를 한다든지 벼베기를 하는 게 너무 재미없다. 좀 우리가 흥겹게 살자. 그래서 청년 중에 2명이 풍물을 어디서 배웠대요. 우리 마을에 풍물패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명이 만들어졌는데 중심으로 해서 벼베기에 앞서서 이제 풍물을 치면서 이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까 8종의 그 토종벼를 심고 벼 탈곡하는 과정이에요. 그 이제 발로 돌리는 발 탈곡기 그걸 하고 한쪽에서 베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기념샷을 찍은 거고. 이제 개굴태기 음악회라고 이제 마을 음악회 이름이에요. 개굴태기 음악회라고.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노래와 연주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 외부 사람들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골의 앙상블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노래하는 연주의 모습이고요. 이제 영화도 이제 수시로 이제 책담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저희가 영화를 같이 모여서 보기도 하는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를 만들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잡식가족의 딜레마, 내일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좀 환경 중심의 영화제를 이때는 주제로 했습니다. 또 이거는 청년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사는데 뭐 쌀값 문제라든지 여러 환경 문제나 이런 거 생각이 되니까 해마다 11월이면은 여의도에서 농민대회가 있어요. 좀 연례 행사처럼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봐야겠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래가지고 또 우르르 참여를 했어요. 이런 거에 뭐 저희 농민대회에서 우리 참여해야 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참여하겠어요, 청년들이? 대부분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자발성에 근거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 풍물을 배우고 풍물패를 만듭시다 한다고 하겠어요? 스스로 하게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이제 지원해 주는 역할이죠. 이 마을 앞에 그 멀쩡한 산인데 여기 친환경 단지가 앞에 있고 그런 산인데 이거 이제 채석장을 만들어 가지고 채석장 아시죠? 산에 돌을 캐 가지고 그걸 또 크기별로 이제 크라샤라고 그러나요? 그걸 깨고 막 이런 그런 돌공장까지 하겠다. 이래가지고 마을 주민하고 같이 이제 그 현장 탐사로 온 사람들 올 때 같이 대모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참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작년 그 기후정의 행진 때 이제 서울에는 바빠서 못 가니까 곡성읍에서 직접 이제 요 피켓을 만들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이런 활동도 하고 이제 인근에 소풍을 가기도 하고 이제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 가기도 하고 지리산 2박 3일 종주해서 이제 장터복 산장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생태 텃밭 정원을 하는데 사실 이 목적은 청년들이 소득을 갖게끔 하는 방편으로도 시작을 했지만 중요하게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공유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생태라는 부분이고 다른 삶이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삶인데 그런 것이 아이들과도 하고 싶다 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사진이에요. 처음에 관행농으로 짓던 밭을 직접 다 퍼머컬처형 이제 밭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제 밭을 이제 비닐 멀칭이 아니라 유기물로 멀칭을 하기 때문에 산에서 아이들하고 낙엽을 갖고 온 것을 이제 멀칭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확한 걸 아이들하고 먹기도 하고 김장까지 하고. 그래서 사진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예정된 시간에서 2분이 지났네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유익함, 가치 이런 거는 농촌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아름답게 사는 삶이에요. 요즘 최근 이제 보면 남미나 이런 데서 그 부엔비비르라는 그런 것이 이제 헌법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할 때는 좋은 삶이라고 해요. 좋은 삶. 그 좋은 삶의 정의는 연결돼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것을 헌법에 넣기도 하는 그런 운동들이 남미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저희 마을 단위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같이 하고 싶은 청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는 가치는 농촌에서 성공하는 삶, 이거라기보다는 좋은 삶을 같이 살자.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일단 1년만 한번 해보겠어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대부분 근처에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집을 얻어가지고 저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을 근처에 많은 청년들이 이미 정착을 해서 뭐 좀 넓게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같이 어울려 살고 싶으니까 저희 근처 마을에 빈집은 다 지금 그래서 바라는 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땐 주거예요.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이 행정 단위에서 농식본부에서 좀 검토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농촌 인구가 제가 10여 년 전에 왔을 때 저희 곡성 인구가 33,000이었는데 지금 26,000이거든요. 근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80대로 들어섰거든요. 60대 70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60대 70대 그 세대 분들은 농촌에 남아있게 하질 않았어요. 그 당시 다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게끔 했어요. 6차 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막 하면서 산업 역군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다 보내는 시기가 60년대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분들이 농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보면은 원래 사시던 분이 지금 80세 되신 분들 밑으로는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10년 뒤면 많이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급속하게 농촌은 무너집니다. 게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농촌에 농사 안 짓는 청년만 모셔오려고 하지 말고 인구 소멸이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 농촌 자체가 무너지는 건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농사 짓는 청년들을 좀 지원하는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4월 5일날 이제 신임 군수님도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답판을 지으려고 농사 짓는 청년들 좀 기 좀 피고 살게 해달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이따 질의응답 시간 있을까 그때 해주세요.